자,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지금 현재 5강 분자 구조 부분의 문제를 좀 다뤄볼 것이고요. 자, 2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이어서 3점짜리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은 몇 가지 분자를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x, y, z에 들어갈 각각의 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참 상당히 까다롭죠? 왜냐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문제를 틀리니까. 그지? x, y, z 각각 얼마인지 알아야지 합 정확하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물질은 일단 첫 번째 CH2, Cl2, 그 다음에 BCl3, 그리고 NCl3, 그 다음에 BeCl2, 그 다음에 H2S. 자, 5가지의 물질입니다. 아마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물질은 탄소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수소, 염소,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Cl3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 붕소에 Cl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가운데 있는 중심원자 붕소는 지금 현재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그지? 자, 너무 천천히 적었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NCl3 같은 경우에는 자, 질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Cl 붙고 질소가 비공유전상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BeCl2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가 베릴륨인데 베릴륨 원자파 전자가 2개밖에 안 돼요. 그 양쪽으로 Cl이 이렇게 하나씩 붙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H2S는 자, 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 대신에 황이 있고 이렇게 이제 수소가 붙어 있고 요게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2개가 있는 구조. 자,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분자들이고요. 자, X는 입체 구조를 갖는 분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X. 자, 얘부터 보죠. 얘 지금 중심원자 탄소가 4번 결합하고 있죠. 그럼 얘 구조 어떤 구조? 삼연체 구조. 그죠? 정삼연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왜냐면 염소랑 수소가 붙어 있으니까 어찌됐건 삼연체 구조에 해당할 거예요. 입체 구조죠. 자, 얘는 어떤 구조죠? 얘는 중심원자 붕소가 3번만 결합하고 지금 현재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얘는 평면삼각형. 자, 세 번째 있는 물질 NCl3 같은 경우에는 중심원자인 질소가 3번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비공유 전자쌍 하나 더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 삼각 홀이다. 됐나요? 자, BeCl2 같은 경우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원자 베릴륨이 2번 공유 결합만 하고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니까 직선이야. 그리고 마지막 요 H2S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구분형.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입체 구조는 삼연체 있죠. 삼각뿔 있죠. 2가지밖에 없으니까 X는 2가 될 것이고요.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분자 없습니다. 없어요. 있고요. 그죠? 없고요. 있습니다. 역시 2개가 있겠네요. 세 번째, 쌍극자 모멘트알이 0인 분자.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무극성 분자 천자라는 이야기죠.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탄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랑 염소랑 탄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상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극성 분자에 해당하고요. 얘 극성 분자죠. 무극성 분자죠. 얘 극성 분자죠. 요거 무극성 분자, 요거 극성 분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는 무극성 분자는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하나, 2개죠. 따라서 X, Y, Z 모두 다 숫자 2에 해당하는 거니까 합은 6이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답을 2번으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2번으로 계속 가도록 하죠. 자, 2주기의 원소가 염소와 결합해서 생성된 염화물 A부터 C에 중심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의 수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A는 공유 전자쌍만 3개가 있어요. 염소는 무조건 단일 결합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A는 결과적으로 염소 3개와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 2주기 원소인데 결과적으로 원자가 전자가 3개밖에 안 됩니다. 실제 원자는 붕소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뭐 그거는 무시하고 얘네 분명히 삼각형의 구조 나타낼 것이고요. 자, 결합각 몇 도? 12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B 같은 경우에는 공유전자쌍의 공유전자쌍의 수는 3개인데 비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은 뭐야? 자, B가 있고요. 지금 염소,
염소 이렇게 붙었을 때 이게 이제 비공유 전산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이거 뭐구나? 질소구나. 그러면은 얘 삼각뿔이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맞죠? 자, 결합각 몇 도? 107도. 됐나요? 자, C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공유전산과 비공유전산이 두 개씩입니다. 그럼 C는 지금 현재 염소랑 결합할 때, 이렇게 결합하겠네요. 염소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비공유전산, 비공유전산. C는 실제 원소가 산소겠구나. 확인할 수 있죠? 형태는 구분형. 그리고 각도 몇 도? 각도 몇 도? 104.5도. 됐습니까? 물 분자와 같은 구조잖아요. 그죠? 자, 오른발 찾아보도록 할게요. A와 B 분자 모양 다르죠? A는 평면 삼각형, B는 삼각뿔. 틀리고요. B는 중심 원자의 원자가 전자 수는 C가 가장 많다. 얘 몇 개? 3개. 얘 몇 개? 5개. 얘 몇 개? 6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요. 디귿 결합각은 A가 가장 크다. 그럼요. 120도니까 가장 큰 거죠.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3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탄화수소 X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나타낸 것이고 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탄화수소니까 X는 CX계, HY계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니까 탄소와 수소의 질량 백분율이 80대 20이에요.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얘 100g 있다라고 가정하라 그랬었죠. 그죠? 그러면은 이때 탄소의 질량은 몇 g? 탄소의 질량 80g. 그리고 수소의 질량은 얼마? 수소의 질량은 20g.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실험식을 구하면 되잖아요. 실험식. 그죠? 그러면은 실제로 탄소의 질량을 뭘로 바꾸면 돼? 몰수로 바꾸면 되지. 수소도 몰수로 바꾸면 되죠. 그럼 탄소는 이것을 12로 나눠주면 될 거고 수소는 1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요거의 비가 결과적으로 탄소 대 수소의 실험식의 비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12를 곱해주면은 80대 240이죠. 그러면은 몇 대면? 1대 3 나오겠네요. 따라서 실험식은 CH3구나. 근데 이 실험식 양을 보면은 12짜리 하나에 1짜리가 3개가 붙어있으니까 실험식 양 얼마? 15가 되겠죠. 문제에서 분자량이 얼마다? 30이다. 그럼 이거 2배 해주면 되겠네. 실제 원소는 C2H6구나. 얘 프로펜이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옳은 거 찾아볼게요. 실험식은 CH3다. 맞죠? 두 번째,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다. 얘 봐봐. 얘 구조가 CNHEN 구조거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CNHEN의 일반 C를 가질 수 있는 녀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슬 모양의 고리 구조에서는 알켄 계열 가능하죠. 그리고 고리 모양이라면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탄소수가 두 개니까 얘는 무조건 알켄 계열일 겁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중결합이 있고 아니다. C2H6니까 EN 플러스 2죠. 오,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얘는 무조건 구조가 알케인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사이의 결합은 뭐가 돼야 돼? 단일 결합. 그 상태에서 탄소끼리 손을 3개씩 뻗어서 각각 수소를 붙잡으면 되죠.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의 평면 구조이다. 이거 평면 구조 가능한가요? 안 되죠. 탄소가 모두 손을 4개씩 뻗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결합각들이 109.5도입니다. 따라서 평면 구조 될 수 없고요.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탄화수소 중에서 평면 구조 가질 수 있는 것 3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탄화수소 중에서는요. C2H4, C2H2, C6H6 3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디귿도 틀린 거니까 답은 기억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4번에 4가지 분자 가부터 라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바로 실제가 뭔지 한번 잘 보도록 할게요. 가는 거예요. CH4, 메테인이죠. 탄소의 수소 4개 붙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염소끼리 2개 붙어 있는 거니까 Cl2가 될 것이고요.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탄소 하나에 수소가 3개 붙어 있고 염소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라 같은 경우에는 수소와 염소가 붙어 있는 거니까 HCl, 염화수소가 되겠네요. 이렇게 총 4가지의 분자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기억, 극성 분자는 2가지이다. 쌍극자 모멘트 합이 0보다 크면 되겠죠. 이거 CH4,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 얼마? 0. Cl2, 쌍극자 모멘트의 총합 얼마? 0. 맞죠? 같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원자 분자는 무조건 당연히 무극성 분자가 되겠죠. 이거 CH3, Cl. 이거는
지금 탄소가 있고 지금 손 4개 뻗어가지고 수소 한 다음에 염소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기존에 메테인과는 다르게 수소랑 탄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랑 수소랑 염소 사이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상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되겠죠. HCl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Cl 쪽으로 이제 전자쌍이 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니까 극성 분자에 해당하겠죠. 극성 분자 두 가지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니은에 모두 단일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맞죠. 요거 메테인 단일가락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염소도 단일가락만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다 단일가락입니다. 따라서 니은 맞는 말이네요. 디귿에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세 가지이다. 요거 탄소와 수소 사이의 결합 다 극성 공유결합이죠.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으니까 얘는 아닙니다. 얘 맞고요. 얘 맞죠.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 분자 세 가지이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5번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5번. 광합성 반응과 이에 관여하는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네 가지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광합성은 여러분들 익히 식은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는 그 개수랑은 관계가 없이 그냥 이산화탄소, 물, 포도당, 산소 각각의 분자 구조들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뭐 이산화탄소는 보시는 것처럼 중심원자 탄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산소 해서 이중결합으로 형성되어 있죠. 물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구조가 지금 직선형처럼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산소가 있고 이렇게 수소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죠. 그지? 그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포도당 구조 굉장히 복잡합니다. C6, H12, O6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탄소는 막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O2는 지금 현재 산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에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는 분자는 네 가지이다. 서로 다른 원자끼리 공유결합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죠. 여기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여기는 아니죠. 무극성 공유결합만 가지고 있는 거지. 세 가지예요. 기억은 틀리고요. 무극성 분자는 세 가지이다.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나오는 거 찾아보면 됩니다. 요거 무극성 분자죠. 왜냐하면 양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생겼을 때 모두 상쇄돼 버리죠. 그리고 얘는 극성 분자. 요것도 극성 분자겠죠. 그리고 산소는 무극성 분자. 따라서 극성 분자는 두 가지, 무극성 분자도 두 가지. 니은도 틀렸네요. 답은 디귿밖에 없겠군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세 가지이다. 얘 무슨 형이야? 직선형. 얘 무슨 형이야? 구분형. 얘 뭐야? 직선형. 요 세 가지가 평면 구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포도당은 입체 구조가 될 겁니다. 답을 디귿만 2번으로 체크. 자, 6번으로 계속 가볼게요. 원자 A부터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고요. 설명으로 옳은 거 됐습니다. A 실자 원자 뭐예요? A 실자 원자 번호 5번 궁소가 되는 거죠. B는요. B 같은 경우에는 원자 번호 6번 탄소. C는 원자 번호 9번 플로린. 맞죠? 실자 원자들입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 A부터 C 중에 전기음 농도는 A가 가장 크다. 얘가 뭐라고요? 플로린. 얘가 뭐라고? 얘가 탄소. 얘가 뭐? 동소. 우리 전기음 성도의 방향은 오른쪽,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죠? 이렇게 커지겠네요. 특히나 플로린은 4.0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C가 제일 커야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결합의 극성은 AC 결합이 BC 결합보다 크다. 결합의 극성 여부는 전기음 성도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 차이랑 요 차이를 비교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가 크겠어? 이게 크겠지. 그지? 그러니까 AC 결합이 BC 결합보다 크다라는 말이네요. 디귿에 AC3의 분자는 삼각불량이다. A 붕소예요. 붕소. 실제 원자가 붕소거든요. 그지? 그러면 붕소는 손을 3번 뻗어가지고 각각 플로린을 붙잡겠죠. 그럼 이거 무슨 형태? 평면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뿔이 아니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만 2번으로 체크. 자, 계속해서 7번으로 가봅니다. 18쪽을 제외한 2주기 원소의 A부터 D의 이온화 에너지를 상대값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온화 에너지 나오네요. 자, 이온화 에너지 나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
그래프. 그지? 쿵닥쿵닥 그거. 아니, 자, 이주기만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실제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몇 개? 쿵딱, 쿵딱, 딱, 쿵딱, 딱. 이렇게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외하면 됩니다. 18쪽 제외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빼고. 그죠? 리튬부터 시작을 해서 베릴륨, 중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까지.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이주기 원소고, 이 중에 이제 네 가지의 원소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온 에너지가 A부터 D까지 갈수록 점점 커지네요. 맞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에서 A의 홀 전자 수가 두 개래요. 지금 이온 에너지 중에 가장 작은 게 A거든요. 또 홀 전자 수가 두 개라고 했습니다. 홀 전자 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리튬 가능합니까? 리튬 홀 전자 수가 몇 개죠? 한 개밖에 안 돼요. 그죠? ES에 하나 있는 거. 베릴륨 있어 없어? 없죠. 궁소 하나 있죠. EP에 하나 있는 거지. 탄소 두 개 있죠. 가만히 있어 보자. 그러면 여기 두 개 있는 게 탄소가 있어.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개가 또 있는 게 있죠. 뭐가 있나요? 요거 지금 세 개지. 요거 두 개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현재 홀 전자 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은 탄소 아니면 산소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온 에너지의 크기가 A, B, C, D로 갈수록 점점 커져야 돼요. 그런데 만일 A가 산소가 돼버리면은 산소보다 이온 에너지가 큰 건 하나밖에 없거든요. 불가능하지. 조건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A는 두말할 것도 없이 뭐가 돼야 된다? 탄소가 돼야 된다. 그럼 탄소가 제일 작아 그러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니? 그렇죠. 산소가 돼야죠. 질소가 아니라 여기는 산소, 여기는 질소, 그 다음에 여기는 플로린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두 개의 위치가 바뀐 상태를 이제 문제로 물어보는 거죠. 그지?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C의 원자가 전자수는 5개이다. 질소잖아, 질소. 질소. 원자가 전자 5개죠.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전기 음성도는 A, B, C, D로 갈수록 커집니까? 맞아요? 아니죠. 플로린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B, 산소, C, 질소, 그 다음에 A. 이거 두 개 바뀌어야지. 니는 틀렸네. 디귿에 BD로 이루어진 안정한 화합물은 삼각불령이다. 요거랑 요거. 뭐 돼야 돼요? 산소에 플로린 이렇게 두 개 붙어야 되지? 구분력. 틀렸습니다.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8번으로 가보죠. 이주기 원소 X의 중심 원자인 두 가지 물질 H2X랑 H3X 플러스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왼쪽 H2X를 보면은 X가 지금 현재 수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꼭지점에는 뭐가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거지? 야 이거 뭐냐? 산소네 산소. 맞지? 근데 그 옆에 나와 있는 거는 H3X 플러스거든요. 수소 하나 더 붙은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X가 손 3개 뻗어서 수소 이렇게 붙잡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고 요거 전체적으로 무슨 상태야? 플러스 일가 양용 상태죠. 이거 실제 원소, 실제 분자가 뭔지 보면은 얘가 물 분자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H3O 플러스 요거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오케이? 하이드로늄 이온. 여러분들 뒤에 단물고 화학 반응 산과 염기 파트에서 수소 이온이 바로 이 하이드로늄 이온이라는 것을 그때 보게 되지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X의 원자가 전자수 몇 개? 6개. 맞죠? 비공유전자쌍 2개씩, 비공유전자쌍 2개 있고요. 공유결합 2번 해야 되니까 6개죠. 기억 틀렸고요. H2X의 구조는 삼연체형이에요? 아니에요. 그림상으로는 다 삼연체로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구조가 어떤 형태야? 이렇게 구분형이죠. 이게 틀렸죠? 답도 디귿 하나밖에 없네. 결합각의 크기는 알파와 베타가 다르다. 알파 요거 몇 도? 알파 104.5도. 베타 몇 도? 그렇죠. 107도가량 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너네 이거 하이드로늄이온 앞서 화학결합에서 배위결합할 때 나오잖아요. 그죠? 물분자가 이렇게 있고 물분자가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주변에 수소 이온이 덜렁덜렁 돌아다니면은 내가 밀려줄게. 요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 요때 이 결합이 배위 결합이었잖아요. 맞죠? 자, 됐고 넘어가서 9번으로 가봅니다. 자, 그림은 HF 분자를 전기장에 놓았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했습니다. 자, HF 분자가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는 것은 HF가 뭐다? 극성 분자다. 맞죠? 극성 분자구나. 이때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분명히 HF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냐고 묻겠죠. 자, 전기 구성도 볼까요? 자, 수소 얼마? 수소 얼마? 2.1. 플로린 얼마? 4.6. 전자쌍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죠. 수소 뺏겼으니까 플러스, 플로린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전기장을 걸어주면은 수소 쪽은 마이너스로 걸어줄 거고 플로린 쪽은 플러스로 걸어주겠죠. 그치? 이해가 됩니까? 아, 지금 딱 있는 모습이 지금 HF가 이렇게 놓여있는 상태죠. 그러면 전극 A는 마이너스극, 전극 B는 플러스극이구나. 그죠? 전극 B는 없네. 약간 양쪽으로.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까요? 자, 전극 A는 마이너스극이다. 아, 맞죠, 맞죠. 수소가 배열된 쪽이니까 플러스가 배열되려면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얘네 HF, 플로리아 수소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그럼요,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극성 모결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고요. 그래서 극성 분자에 해당을 할 겁니다. 디귿에 HF 대신에 암모니아를 전기장에 놓았을 때 HF 분자와 같이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다. 암모니아 분자도 극성 분자죠. 배열되겠죠. 디귿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10번으로 계속 가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나왔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뭐 원자과 전자수 찾아라는 이야기지. 그지? 2, 3주기의 원소들을 지금 다 나타내고 있어요. 자, A 보세요. 어디서 갑자기 확 커집니까? 7.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확 커지지 않습니까? 6번에서 7번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은 A는 원자과 전자 몇 개? 6개. 따라서 16쪽 원소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B 볼까요? B 어디에서 확 커집니까? 4분에서 5번 갈 때. 4번에서 5번 갈 때. 얘 지금 14족 원소라는 얘기네요. 맞죠? C는, 야, 또 4족이라고 하면 안 된다. 14족이에요. 2, 3주기는 3족부터 12족이 없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잘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원자과 전자 한 개면 몇 쪽? 1쪽. 원자과 전자 두 개면 몇 쪽? 2쪽. 원자과 전자 세 개면 몇 쪽? 3쪽. 이런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 13족이야. 그죠? C는? 7에서 8. 아하. 그러네요. 7에서 8로 넘어갈 때 갑자기 좀 커지는 것 같죠? 다른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 없지? 그럼 얘 17쪽. 족은 알겠어. 족은 알겠는데, 몇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B 보면은, B는 이온 에너지가 7번, 8번이 없거든요? 그 말은 뭐야? 4세타. 아우, 전자 더 이상 못 띄어낸다는 얘기잖아요. 전자가 없다. 그 말은 전자가 있어봤자 몇 개다? 6개. L시고? 8개. L시고? 전자가 참 6개라는 이야기죠? 미안해. 원자과 전자로. 원자가 전자 4개. 그리고 총 전자수는 몇 개? 총 전자수 6개. 그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 몇 번? 6번. 탄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A 16쪽, 17쪽, 뭐 이거 굳이 뭐 2주기, 3주기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볼까? 해야 되는구나, A는. 그죠? A 해야 되겠군요. A가 지금 현재 3주기의 원소이다. 이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없음이 아니에요. 없음이 아니라고? 만일 2족이면은 뭐죠? 네? 2족이면은 7, 8번이 없어요. 7, 8, 9가 뭐 없어야 된다고? 7, 8이 이온화 에너지가 없어요. 맞습니까? 아닌가? 맞아? 야, 16족이면은 뭐가 가능해? 원자번호 8번 산소 가능하지 않니? 그럼 전자 8개인데? 그럼 8주기까지 나올 수 있어. 이온화 에너지 8번째까지 나올 수 있어. 그치? A니까. 맞지? 16쪽이면은 얘 지금 원자번호 8번이 가능하고, 그치?
그 다음에 원자번호 16번 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산소가 돼도 결과적으로는 얘 뭐 가능해? 뭐가 가능해? 얘 여덟 번째 이온의 에너지까지 가능해. 9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만으로 판단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우리 지금 B가 14족인데 얘 2족이라는 거 알잖아, 정확하게. 맞지? 그럼 생각해봐. 산소면은 이온의 에너지가 이렇게 가니까, 그치? 예를 들어 지금 탄소가 어디야? 쿵딱 쿵딱딱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리튬, 벨륨, 금속, 탄소 여기잖아, 탄소. 그치?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그치? 탄소가 여기거든? 최소한 탄소보다는 제1 이온의 에너지가 커야 됩니다. 근데 16쪽이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얘보다 작을 거라고. 제1 이온의 에너지 비교해보죠. 지금 A가 1.31이고 B는 1.09란 말이에요. 이온의 에너지가 얘보다 좀 더 크지? 그러면 얘 뭐구나. 탄소구나. 따라서 지금 현재 A도 2주기. 그죠? 탄소라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 니은에 A, B가 결합할 때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것은 A이다. 그래? A랑 B랑 결합하면 뭐 돼? A랑 B랑 결합하면은 이산화탄소야. 중심원자 탄소가 이렇게 산소 이렇게 두 번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전자는 어느 쪽으로 치우쳐야 돼? 산소 쪽으로. 그럼 분명히 마이너스를 띠는 쪽은 어디입니까? 산소 쪽이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음전하를 띠는 원자는 A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데 얘 전체적으로 뭐야? 무극성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는 이야기고, 디귿에 B와 C가 결합하여 생성되는 안정한 분자는 무극성 분자이다. B와 C가 결합하면은 얘가 뭔지 의미가 없죠, 이제. 그지? 이거 아무 상관없어. 플로린이 됐든 뭐 염소가 됐든 뭐 상관없습니다. 얘네들 결합하면 CF4가 됐든 CCl4가 됐든 다 무극성 분자죠. 디귿 맞는 이야기네요. 답은 5번입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1번이 있네요. 자, 두 가지 분자 가와 나의 구조고요. 설명으로 오는 것. 가는 뭐야? 메테인이죠. 이거 메테인이고요. 나는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가 떨어지고 뭐가 붙은 거야? Cl 붙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정삼연체 구조의 무극성 분자입니다. 근데 얘는 정삼연체는 안 되죠. 삼연체 구조의 분자는 극성 분자가 될 거란 말이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나에서 수소랑 염소가 가지는 부분 전하의 종류가 같다. 그럴까? 탄소랑 수소 사이에서는 전기음성도 누가 커? 탄소가 크지? 전자 빼앗기지? 이렇게. 맞나요? 그럼 수소는 전자를 하나씩 빼앗겼으니까 다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염소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도리어 빼앗아 오겠죠?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전하의 종류 다르죠. 그지?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의 합도 0보다 클 거고요. 니은에 가와 나는 무극성 분자, 가는 무극성이 맞는데 나는 무극성이 안 돼요. 니은도 틀렸죠. 디귿에 가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진다. 무극성 분자도 이 사이에 있는 결합들은 모두 다 극성 공유결합들이죠. 디귿만 맞네요. 자, 계속해서 12번. 두 가지 분자 가나의 부분적인 전하를 표시하는 모형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 A부터 C는 1, 2주기의 임의의 원소 비율이다. 형태가 구분형이 나왔죠? 그죠? 첫 번째 A랑 B가 이렇게 결합된 거. 그지? 그리고 옆에 A가 C랑 결합된 것도 구분형 아니야? 그럼 구분형 나오려면 중심 원자는 원자카 전자가 6개가 된다는 이야기잖아. 얘는 산소죠, 산소. 그러면서 단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니? 1, 2주기에서 수소랑 플로린밖에 없죠. 수소랑 플로린.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H2O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OF2가 가능하죠. 근데 생각해봐. 지금 보면은 가는 이 부분이 뭘 띄고 있어? 플러스를. 이 부분이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요. 얘는 또 반대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 띄고 있는 거지.
생각해봐. 전자가 이쪽으로 끌렸다는 이야기고 얘는 전자가 이쪽으로 끌렸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산소가 수소랑 결합하게 되면은 전자를 빼앗아 오겠죠. 그러니까 C가 뭐다? 수소다. B는 빼앗긴 거지. B가 플로린이 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설명 오른 것 가보죠. 전기의 성분은 A가 가장 작고 B, C 순이다. 아우, 그건 아니죠. 그지? 누가 제일 커? B가 제일 크고, 그지? 그 다음에 A고,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가와 나는 중심원자 A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비공유 전자쌍 몇 개씩? 2개씩 존재하죠. 기억, 니은 맞는 이야기고. 디귿에 BC가 결합하여 생성하는 안정한 화합물의 분자 구조는 직선형이다. 뭐가 돼야 돼? H, F, 직선형이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13번 문제. 문제 되게 많네? 아, 괜히 풀어준다 그랬네.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선생님이 13번으로 풀어가지고. 그랬었나요? 괜찮아, 뭐 그 전에 안 풀었잖아. 어차피 하는 거 해야지 뭐. 뭐 2점짜리야 뭐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탁 던지면 딱 찍히지 않습니까? 그죠? 2점짜리 안 풀어도 되잖아. 2점짜리 여기다 딱 놔두고 이렇게 탁 던지면 답이 딱 나온단 말이야. 3점짜리 이렇게 탁 던지면 이렇게 탁 튀어나가요. 답이 잘 안 찍혀요. 그렇지 않나요? 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미안하다. 다 그러자고. 알았지? 자, 13번. 탄소수가 4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다 일보를 완전 연소시켜서 얻은 자료의 일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어요. 자, 지금 가, 나, 다 모두 탄화수소거든요. 그러면은 C, H 여기 옆에 X, Y고 있는데 그걸 일단 적지 말고 갑시다. 이렇게 C, H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각각 산소 분자랑 반응을 하면은 연소가 되겠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 만들어지면 되죠. 자,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알려주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산소는 6분의 5가 필요하네요. 6.5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이거 2분의 13인가? 아니지. 13. 13 맞지? 2분의 13이라는 이야기지? 요건 알고 있고. 나는 6개 필요하네요. 6개. 그 다음에 다는 얘가 지금 A만큼 필요하고 물이 3몰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다 찾으면 되겠네. 자, 2분의 13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가 물이 만들어져요. 그럼 얘네 이제 총 13개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겠네. 산소가 총 13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 그럼 13개로 가지고 얘 2대 1로 나눠서 가져갈 겁니다. 뭐 그렇다고 치자고. 나는 6개. 6개라면은 지금 현재 뭐 다른 조건도 없지. 탄소가 4개라는 아하! 이거 다 4개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럽게 쉬워져 버리는데요? 탁 던지면 답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4개, 4개, 4개. 그럼 여기서 2개, 8개니까 5개 나왔어. 몇 개? 5개 만들겠죠. 그죠? 8개. 5개 맞지? 그 다음에 이 4개 만들고 나면은 탄소 12개 중에서 8개 썼으니까 4개. 그지? 그러면은 지금 가에서 수소 개수 몇 개? 수소 개수 10개. 얘 몇 개? 8개. 얘 몇 개니? 6개지? 맞지? 그러면은 여기서는 4분자 필요하고 3개 필요하니까 2분의 11. 되니? 2분의 11.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자. 기억 A는 5.5이다. 2분의 11이니까 5.5 맞지? 니은에 가는 물리적 성질이 다른 3가지의 구조의 탄화수소가 존재한다. C4H10, CnH, En 플러스 이 구조죠. 그죠? 탄소가 모두 단일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조 이성을 일치하는 탄소수가 4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거. 사슬, 노멀용.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나올 수 있죠. 아이소. 2가지. 나머지 더 없지?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골이 될 수 있어요? 골이 될 수 있습니까? 골이 4개 이렇게 되면 돼요? 돼, 안 돼? 안 돼. 왜?
일반식이 CnH2n 플러스 2가 나오는 것은 보리 모양이 없단 말이에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성질체는 요거 두 개밖에 없겠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근데 나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만 가능할까요? 나 CnH2n 구조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식으로는 알케인 구조 가능하고요. 사이클로 알케인 가능하죠. 근데 탄소수가 4개니까 사이클로 알케인 구조도 가능하겠죠. 디귿 틀렸네요. 답은 기억 하나만 체크. 자, 14번이에요. 자, 극성 여부를 알아보는 실험이고 설명으로 오는 거. A, B 둘 다 키워졌네? 그지? 그럼 둘 다 극성 분자. 바로 갑시다. A는 분자 내 극성 분결합이 있다. 아우, 그렇죠. 모두 무극성 분결합이면 무극성 분자가 될 텐데 극성 분결합이 하나라도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기억 맞고. 니은에 B에 가는 줄기에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가면은 반대쪽으로 휘어집니까? 아니죠.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지 않는다. 무조건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죠. 그지? 어떤 대전체를 가져와도. 니은 틀렸고. 디귿 A, B 잘 섞인다. 둘 다 극성 용매니까 둘 다 잘 섞이겠죠. 공기는 맞지 않아요? 맞죠? 틀리죠. 휘어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휘어져야지. 그지? 자, 15번. 우와, 가부터 다의 구조식이고 설명으로 옳은 거. 야, 그냥 구조식 그리지 말고 바로 가자. 탄소수 몇 개? 4개지. 근데 지금 수소 다 세어봐. 세어보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중결합 딱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식 CnH2n이어야 되니까 C4HH라는 얘기지. 이제 두 번째 거는 역시 탄소가 몇 개야? 4개지. 수소 다 세든가 삼중결합이 하나 있으니까 CnH2n-2 몇 개? 6개. 그리고 다는 와, 우리 모양. 그러면 사이클로 알케인 계열에서 탄소가 4개니까 수소도 8개. CnH2n 구조여야 되죠? 자,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사슬 모양의 탄화수는 두 가지이다. 얘랑 얘. 두 가지. 니은. 실험식은 가와 나가 같다. 얘 CH2 실험식이죠. 얘도 CH2죠. 실험식 똑같네요. 일반식이 같으니까 실험식도 같겠죠. 이제 디귿에 결합각의 크기는 나가 제일 크고 가 다수입니다. 결합각? 결합각. 얘 지금 구조 보면은 중간에 요거 있잖아요.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 그렇지? 그 상태에서 요 탄소가 수소,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잡고 있고 얘도 이렇게 붙잡고 있지. 그러면 요 중심 원자 탄소가 3개의 원자들과 결합하고 있는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서 비공유 현상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 각도 몇 도? 120도 가량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CCC 결합이니까 뭐 여기 보는 거 맞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는 게 정확하겠구나. 여기 보는 거. 그죠? 어찌됐건 똑같이 120도잖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탄소, 탄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 요거 보면 몇 도야? 80. 그렇죠. 180도 나와야 되죠. 그리고 얘는 요 90도니? 아니요. 아니죠. 탄소가 4번 결합하고 있는 구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사이의 결합은 109.5도 가량이 나와야 되겠죠. 가장 큰 건 누구? 나. 그 다음이 가. 그 다음이 다가 돼야 됩니다. 나, 가, 다. 이건 맞네요. 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 됐습니까? 자, 16번으로 계속 갑니다. 탄소수가 2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다의 탄소수분의 수소수의 값. 야, 그럼 탄소수가 2개면은 이거밖에 없잖아. C2H6랑 C2H4랑 C2H2랑 이렇게 3가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탄소수분의 수소수.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6이니까 3 나와야 되죠. 이게 뭐야? 가네. 얘는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나. 그 다음에 얘는 1 나와야 되니까 다. 옳은 거. 구성원자들이 모두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분자는 2가지이다. 얘 안 되지? 입체 구조. 얘네 둘은 평면 구조.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결합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가는 몇 도? 가. 모든 결합이 109.5도죠. 요거 몇 도야? 평면 삼각형 구조 나와야 되죠? 120도. 얘 직선형 나와야 되지? 180도.
4가 제일 크네요. 기억 틀렸고요. 얘네 한 분자가 완전 연소할 때 필요한 산소 분자수. 생각해봐요. 얘들아. 얘네 지금 굳이 안 적어봐도 돼. 한 분자씩이 없어진다 그랬으니까 모두 탄소가 2개씩이죠. 이산화탄소 다 2개씩 만들 거거든. 근데 물 몇 개 만들어? 3개. 얘 몇 개 만들어? 2개. 얘 몇 개 만들어?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물 많이 만들수록 산소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가가 가장 많이 필요합니다. 디귿 틀렸네요. 됐나요? 답은 기억 하나만. 이상하게 하나씩 만드는 게 되게 많네. 그지? 자, 17번으로 계속 갈 거고요. 몇 가지 탄화수소에 관련된 반응을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을 옳은 것을 했습니다. 처음에 에타인, 이건데, 그치? 얘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치? 수소 2개, 에타인부터 시작했구나. 아래서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수소 분자 하나 붙이면은 수소 2개 들어가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때 얘가 가지고 있는 삼중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삼중결합이 끊어지면서 이중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에텐에서 다시 에테인으로 갈 때 역시 또 수소 분자 하나 붙이면서 이중결합이 끊어지고 단일결합으로 바뀌는 겁니다. 가봅시다. 설명으로 옳은 거. 입체 구조는 2가지이다. 아이고, 아까 나왔었죠. 입체 구조 1가지밖에 없어요. 에테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은의 쌍극자 모멘트하면 모두 0이다. 자, 탄화수소들은 모두 종류에 관계없이 항상 뭐라고? 탄화수소들은 다 뭉성 분자예요. 쌍극자 모멘트합이 모두 0이죠. 니은 맞고요. 디귿의 결합각은 기억이 가장 크고 니은 디귿이다. 얘가 기억, 니은, 디귿. 맞네요. 그죠? 답은 니은 디귿 5번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자, 18번에 4가지 탄화수소를 분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만 찾아볼 거예요. 지금 보면은 4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CH4, 메테인이고요. C2H4, 에텐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는 요거 뭐지? 요거 벤젠. 그죠? 벤젠. 그리고 얘는 이중결합 하나 있으니까 사이클로 헥센일 거 아니야. 요거 분자식 뭐니? 일반식 C6H6죠. 분자식. 얘는 C6에 H가 10개밖에 안 되겠지. 됐나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림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고리지. 얘네 둘은 무조건 사슬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가로 가지고 2가지를 분류하거든요. 가로 분류한 게 지금 뭐를 분류한 거야? 가로 분류한 게. 요거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분류한 거죠, 이렇게. 이게 지금 가의 구조로 yes야, yes. 이건 아니고요.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가에서 얘 고리 모양이 어쩌고로 구별했고 나에서는 요 나머지 2가지를 또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인지 모르겠지만 나에서 yes야. 이런 문제는 바로 보기로 가야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어? 가가 뭐겠구나 생각하지 말고 바로 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가의 평면 구조인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있어? 예, 가능하죠. 얘 평면 구조면 얘네 둘 다 평면 구조인데 얘네들 아니자. yes, no예요. 가능합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 나의 분자의 결합각은 모두 같은가라고 물어봤습니다. 얘네 둘이거든요. 얘네 둘. 그런데 얘는 모든 결합각이 다 몇 도야? 109.5도지. 근데 얘네들은 아니잖아. 요 사이의 결합각이랑 요 사이의 결합각이 달라요. 맞죠? 여기는 109.5도가량 나올 텐데 여기는 120도가량 나올 거거든. 결합각이 다르지. yes가 가능하죠. 그지? 그러니까 니은 맞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그냥 보기 구별만 할 수 있는 보기라고 생각해서 답이라고 체크하시면 안 돼요. 진짜로 yes로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나에는 분자 내 모든 결합각이 모두 다른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럼 구별할 수 있죠? 구별할 수 있는데 대신에 얘가 뭐가 돼야 돼? 노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노가. 얘가 yes가 되고. 그럼 틀리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디귿에 1몰이 완전 연소될 때 생성되는 물의 양. 뭐가 많으면 돼? 산소가 많으면 되지 않니? 그지? 산소가. 얘 4개니까 2개 만들어질 거고 4개니까 2개 만들어질 거고 6개니까 3개 만들어질 거고 10개니까 5개 만들어지겠죠? 뭐가? 뭔 상관 있어? 물만 만들어지는 건데 그치? 물이면 수소만 생각하면 되지 얘가 제일 많아야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기억니은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 19번으로 갑니다. 자, 탄소수가 3개인 탄화수소 가부터 다에 대한 설명이고 설명을 오는 거. 자, 탄소수가 3개면은요 일단 사슬도 가능하고 고리도 가능하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가는 한 분자 내에 연수할 때 생성되는 물 분자 수가 4개이다. 그러면 주말할 것도 없이 가는 탄소가 3개 있고 수소가 몇 개 나온다. 물 분자가 4개니까 총 수소가 8개가 있어야 되겠지. 일반식으로 보면 CnH2n 플러스 2예요. 사슬 모양의 알케인 계열이죠. 나를 가져. 나는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사슬 모양의 탄화수소이다. 어우, 사슬 모양. C3H6 단 요렇게 돼 있는 구조겠죠. 자, 그리고 단은 산소 사이의 결합이 모두 단일 결합인 누리 모양의 탄화수소이다. 아, 그러면 얘도 C3H6 대신에 요 모양이겠죠. 자, 설명으로 오는 걸 가보죠. 기억. 가는 분자 내의 원자들이 모두 단일 결합한다. 탄소 3개가 모두 단일 결합해야만 가능하잖아요. 맞고요. 나와 다른 분자식 같죠. 디귿의 평면 구조 한 가지이다. 평면 구조 없는데? 그지? 디귿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고요. 자, 20번입니다. 아, 전자레인지 속 음식물이 데워지는 원리군요. 이거 익히들 알고 있죠? 몰랐습니까? 보면 돼. 이거 왜 그런지 봐봐요. 전자레인지가 음식물을 데우는 원리가 음식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물을 회전시키는 겁니다. 음식물 속에 수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그 마이크로파가 수분을 탕 때려요. 물을 탕 때린단 말이에요. 물 분자를. 그럼 물 분자가 빙글 돌아요. 회전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 또 물 분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때 물 분자가 극을 띄고 있으니까 이거 회전을 띡 하면은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도 같이 회전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회전하니까 그 사이에서 마찰열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물 분자 같이 회전할 수 있는 분자가 입자가 없다면은 데워지지가 않아요. 알았어? 그래서 너네 이 전자레인지는 열기구가 아니잖니. 전열기구가 아니잖아. 전열기구라면은 음식물 데운 다음에 뚜껑 앞에 문 열고 손 띡 집어넣으면 손도 익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잖아. 전열기구면은. 간단한 거야. 니네 오븐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든가 아니면 그냥 가스레인지 위에다 손을 올려보면 되겠죠. 걔네들은 뜨겁잖아. 근데 전자레인지는 열었을 때 문 닦으면은 안 뜨겁잖아요. 내부에 음식물이 내는 열기 때문에 약간 뜨거움을 느낄 수 있어도 그 내부가 뜨겁지 않잖아. 그지? 대신에 너네 손 떡 자른 다음에 이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손이 있겠죠. 너네들 뭐 손에도 수분이 있으니까. 맞지? 뭐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성 분자가 내부에 있는 거지. 물과 같은 극성 분자가. 그래가지고 뭐 했더니 A는 온도가 올라갔는데 B는 온도가 안 올라갔대. 그럼 뭐야? A는 극성 분자라는 이야기지. 극성 용매야. B는 무극성 용매라는 이야기죠. 그런 다음에 같은 부피의 물과 액체 B를 넣어서 세게 흔들어주는 일정 시간이 지난대요. 물과 B가 섞일까요? 아니요. 안 섞이죠. 물은 극성 용매고 B는 무극성 용매니까 층이 나눠질 겁니다. 자, 설명으로 오른 거. A를 구성하는 분자에는 극성 공결합이 존재한다. 맞죠? 극성 용매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 나에서 시험관 속 액체는 2개의 층으로 분리된다. 물과 B가 섞이지가 않으니까 층으로 나눠지겠죠. 디귿에 황산구리는 A보다 B에 잘 녹는다. 황산구리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아 들어가죠. A에 잘 녹습니다. 디귿은 틀렸네요. 답은 기억 니은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제 5강 분자 구조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실판 정리하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53쪽. 자, 이제 6강 산화환원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4단원이죠. 닮은꼴 화학 반응인데, 이 닮은꼴 화학 반응 만화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산염계 반응이 있죠. 중화 반응. 그리고 이제 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생명 속의 화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원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사실 4단원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선생님 생각했을 땐 그래요. 물론 뭐 개념 자체를 또 다시 배우고 뭐 이러다 보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화원을 공부하다 보면은 항상 앞에 부분만 공부하고 뒤에는 공부량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죠? 책을 피면 앞에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점점 중간 뒤로 갈수록 점점 흐지부지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집들, 이런 문제집들을 보면은 아마 뒤에가 거의 안 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산화화는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중화 반응도 실제 산염기 반응도요. 여러분들이 꼭 수능을 안 봐더라도 학교에서 화투를 하고 있죠. 화투를 좀 하다 보면은 화투에서 나오는 산염기 반응을 보고 화원을 봤을 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겁낼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부터 산화환원 파트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이 산화환원을 정리할 때 우리가 이 교재 순서로 가면은 너무 좀 번잡스러우니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산화환원 파트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부터 보는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으로 각각 나누게 되죠. 이때 이 두 가지의 반응을 정의를 내릴 거예요. 근데 그 정의를 내리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산화 반응은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환원 반응은 산소가 떨어지는 반응이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해리라고 적어보죠. 오케이? 자, 산소가 결합하면은 산화 반응, 산소가 떨어지면은 해리 반응. 가장 대표적인 예로 산화 반응의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탄소가 산소랑 반응해서 연소가 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면은 이때 탄소가 나중에 뭐로 바뀌는 거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탄소가 두 개씩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런 경우 볼까요? 철이 산소랑 반응하면은 산화철이 되죠. Fe2O3. 이때 두 개의 철이 2분의 3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산화철이 될 겁니다. 이때도 철의 입장에서는 산화철로 가면서 산소가 결합을 하죠. 그럼 이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반응은 역으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용광로 내에서 철광석을 넣어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이 있었죠. 그랬을 때 만일 요 철광석이 철로 바뀌었다면요, 산소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응은 뭐다? 환원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결합과 해리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결합과 해리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정의가 필요했던 거죠. 그 정의가 수소 원자로도 정의될 수가 있다 이거야. 이때 반대로 수소가 떨어지면은 해리입니다. 반대로 수소가 결합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환원이에요. 됐나요? 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수소 분자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물 분자가 됩니다. 물 분자. 아, 이걸로 정의 내리면 좀 힘들겠군요. 이걸로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떤 예를 봐보지? 아, 요거 다음 예를 좀 더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수소로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전자로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그리고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구리가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때 주변에 있는 전자들을 붙들어서 구리로 바뀌는 경우, 이때는 전자를 얻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다? 환원이다. 대신에 예를 들어 아연 같은 금속이 아연 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를 내놓는다. 그럼 이건 뭐다? 산화. 예를 들어 두 가지의 반응을 동시에 한번 적어보면요, 구리가 이온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연이 금속으로 들어오면은 이때는 아연이 이온으로 바뀌면서 구리가 금속으로 석출되는 것. 이때 구리는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된 것? 환원된 것. 반대로 아연은 전자를 잃고 뭐가 된 것? 산화된 것.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우리 교재를 살펴보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현재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결합과 해리로, 그리고 전자의 잃고 얻음으로 각각 정의 내리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화학 반응식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화학 반응식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153쪽에 보시면은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결합과 해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만 따로, 환원 반응만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된다면은 또 다른 물질이 환원이 돼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한 물질이 산화되고 싶어요. 산소랑 결합할 거고 수소 떨어뜨릴 거고 전자를 버려버릴 겁니다. 근데 자기가 산화되고 싶다고 무조건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산소를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 수소를 줘야 되고 누군가 전자를 얻어줘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환원이 일어나려면은 내가 산소를 떨어뜨리고 수소를 결합시키고 전자를 얻을 때 누군가가 산소를 어떻게 줘야 돼? 산소를 떨어뜨려 줘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수소를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수소를 줘야 되는 거고요. 누군가가 전자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반응은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몇 가지 예들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구리의 산화환원 반응에 관련된 실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 반응을 보면은 이런 반응이 나와 있죠. 자, 구리가 도가니에 넣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산소와 반응하면서 뭐가 된다? 산화구리 초화가 된다. 이때 구리는 뭐가 되고 있는 거야? 산화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산화구리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탄소와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 안에서는 다시 구리가 나오고 뭐가 생성된다?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의 반응에서는 구리가 산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에서 반응은 산화구리2가 다시 뭐로 바뀌어요? 구리로 바뀌죠. 그러면서 산소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것? 환원이 일어나는 것. 대신에 이때 탄소를 얻어서 뭐로 바뀌죠? 이산화탄소로 바뀌죠. 그러니까 산화되고 있는 것.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가장 대표적인 실험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은요.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연소와 부식이에요. 연소와 부식. 연소라고 하는 건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을 내는 그런 반응이죠. 그런데 연소 반응이나 부식 반응이나 똑같은 거죠. 이거 보세요. 철이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됩니다. 이때 철을 강철 솜과 같은 형태로 만든 다음에 토치로 가열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빛과 열을 내면서 산화철이 되거든요. 그땐 연소예요. 알겠어? 그런데 철을 그냥 공기 중에 가만히 내버려둬도 산화철이 되잖아요. 그건 굉장히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 반응은 부식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연소든 부식이든 둘 다 산화환원 반응이에요. 그런데 빠르게 일어나면 연소, 산소랑 결합했을 때 느리게 일어나면 부식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철의 재련 과정이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본 사이언스 디저트의 용광로 내에서 철의 재련 과정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에서 보는 문제는 첫 번째, 어떤 화학 반응식을 보고 이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는 것. 두 번째, 만약 그것이 산화환원 반응이라면요, 어떤 물질이 산화됐고 어떤 물질이 환원됐는지를 찾는 것. 세 번째, 예를 들어 산화환원 반응이라면은 나중에 산화수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어떤 화학 반응식의 개수까지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기본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의 산화환원 반응의 여부를 따질 거고요. 그 물질의 산화환원되는 물질을 찾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용광로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코크스의 불완전 연소죠.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철, Fe2O3, 산화철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해서 철을 얻어내고 이산화탄소를 얻어내는 과정. 그죠? 세 번째로는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넣어준 석회석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그런 다음에 저렇게 얻어진 산화칼슘이 이산화규소와 반응해서 슬래그를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네 가지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죠.
다음 식 중에 산화환원 반응인 것과 아닌 것을 구별하시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산소의 이동만으로 표현한다면은 1번은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죠? 1번은 산소가 달라붙으니까 아예 산화되는구나. 2번도 눈에 보여요. 철광석이 처리될 때 산소가 떨어지니까 환원되는구나. 그런데 3번이나 4번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죠? 근데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둘은 산화환원 반응이고 둘은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내릴 때 앞서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요 실제로 눈에 명확하게 잘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산화환원 반응을 찾아내야 되겠지. 맞지? 근데 이런 것들 다 나중 되면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죠. 그죠? 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페이지 155쪽에 보시면은 또 대표적인 예로 광합성과 호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광합성은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 분자로 C6, H12, O6 포도당 만들고 6개의 산소 분자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광합성이죠. 근데 그에 반대로 일어나는 반응을 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은 광합성이고요. 왼쪽으로 진행하면은 호흡이에요. 됐나요? 근데 보세요. 이때 이 안에 있는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인지 여부를 찾자 이거지. 그런데 요 이산화탄소가 나중에 포도당으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 환원 반응입니다. 환원 반응. 근데 환원 반응이면 산소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 왜 산소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세요. 이산화탄소에 지금 탄소가 총 몇 개 있어요? 6개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한 분자당 하나가 있는데 6분자가 있으니까 총 탄소가 6개가 있는 거거든. 그걸로 가지고 전부 이산화탄소를 만드는 거잖아. 포도당을 만드는 거잖아. 그랬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산소가 총 몇 개였어? 2개씩 6개니까 12개죠. 근데 포도당 한 분자 만들 때 사용하는 산소 몇 개입니까? 6개밖에 안 되죠. 그렇지? 산소수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환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산화환원 반응을 수소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맞지? 얘 봐봐. 얘가 예로 될 때 수소가 달라붙죠. 수소 달라붙는 게 뭐라고? 환원 반응. 맞지? 그럼 반대로 이걸 볼까요? 물이 산소로 갈 거야. 물이 산소로. 그러면 수소 떨어졌죠. 이게 뭐가 된 거야? 그렇죠. 이게 산화된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오른쪽으로 진행하면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에서는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어 포도당이 되고요. 물이 산화되어서 산소로 바뀝니다. 근데 거꾸로 호흡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포도당이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죠. 산소가 환원되어서 물로 바뀌는 겁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런 산소의 이동으로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기출문제 다시 보기 있어요. 자, 문제를 좀 볼까요? 다음은 산화철을 포함하는 철광석을 철로 재련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일부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문제 보니까 여기 아예 그냥 철광석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철광석이 뭘로 바뀌었어? 철로 바뀌었어. 그런데 위에 봐봐. 위에서는 코크스가 산소와 반응을 해서 무언가 만들어집니다. 무언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녀석이 뭘로 바뀌니 나중에? 이산화탄소로 바뀌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CaCO3 탄산칼슘이 열에 의해서 가열되어 요런 물질과 그 다음에 CaO가 되네요. 그런 다음에 요게 나중에 CaSiO3 슬랙으로 바뀌는 거죠. 자, 볼까요? 철광석이 철로 바뀔 때 코크스가 산소와 연소가 돼서 만일 탄소가 있으니까 완전 연소 생성물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었다면은 이산화탄소가 또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물질은 뭐다? CO, 일산화탄소다. 확인할 수 있겠죠? 일산화탄소가 철광석에서 산소를 뜯어내어서 이산화탄소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아래에 있는 반응에서는요. 탄산칼슘인 석회석이 열에 의해 분해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산화칼슘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뭐가 나와야 된다? 뭐가 나와야 된다?
이산화탄소가 나와야 된다. 맞죠? 여기는 이산화탄소고요. 산화칼슘은 나중에 SiO3 슬래그랑 SiO2 그죠? 이산화탄소랑 반응을 해서 슬래그를 형성할 겁니다. 됐죠?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기억은 포크스의 불완전 요소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렇죠. 완전 요소 됐으면 이산화탄소가 생성될 텐데 일산화탄소가 생성되는 것은 불완전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기억은 철강 속에 포함된 산화철을 철로 환원시킨다. 여기서 산소를 뜯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되고 철강 속에서 산소를 뜯어내서 철이 되는 거니까 철은 환원되는 거 맞지. 니은 맞고요. 디귿에 니은을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탄소를 검출하는 방법은 석회수. 그죠? 석회수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지는 거 맞죠? 그런데 왜 뿌옇게 흐려지죠? 저거 생겼어. 자, 이제는 좀 알고 있읍시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자, 석회수 무슨 수용액이죠? 아닌데요? 탄산칼슘 아닌데요? 석회수가 무슨 수용액이죠?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알겠죠? 그랬을 때 수산화칼슘 수용액과 이산화탄소가 만나면은요, 이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 CA, CO3, 탄산칼슘 만들어지고 물이 생성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만들어지는 거 이게 뭐야? 이온 결합 물질이지만 물에 녹지 않는 뭐다? 앙금이다. 그죠? 그랬을 때 얘가 흰색 부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회수에 이산화탄소가 싹 들어가는 순간에 저 탄산칼슘들이 싹 만들어지면서 확 뿌려지니까 뿌옇게 흐려지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래로 가라앉아서 석회수의 위의 층은 다시 맑아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이걸 알아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산화탄소의 검출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요 반응이 나중에 중화 반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죠? 중화 반응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거 수산화칼슘이 염기성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가 수용액에 있는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이 되죠. 탄산. 그죠? H2CO3. 탄산. 그죠? 요게 산성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염기가 반응해서 물을 만들어내는 중화 반응입니다. 근데 중화 반응이면 이제 뭐 열도 발생하고 이럴 텐데 중화 반응과 함께 앙금 생성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요. 알겠어? 그래서 굳이 꼭 이산화탄소 검출에 관련된 화학 반응식이라고 뭐 이것 때문에만 봐야 된다 이건 아니고 이걸 다양한 반응에서도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산염기 반응에서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억은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이다. 이산화탄소와 만나면은 탄산칼슘 형성한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네 둘이 반응하는 거야. 얘네 둘이 엄밀하게 따지면. 얘네 둘이 반응을 해서 요거 만들어지고 요거 만들어지고. 됐지? 자, 이렇게 보시면은 페이지 155쪽까지 설명 끝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가시면요. 이번에는 산화환원 반응을 뭐로 설명하고 있어? 전자로 설명하고 있지. 전자는 앞서 전자를 잃는 것을 산화,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걸로 보면 되겠죠. 그죠? 금속이 이온으로 바뀔 때 전자를 내놓으니까 산화.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금속으로 바뀔 때는 환원. 근데 이것도 역시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동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래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응식을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탐구자료 살펴보기가 있는데 자, 요걸 볼까요? 자, 그림과 같이 질산 은 수용액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구리선을 넣은 후 변화를 관찰한다. 자, 볼까요? 그랬더니 실험 결과는 나중에 구리선에 은이 속출되었고 용액의 색깔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 자, 여기에 넣어준 건 뭐? 질산은 A03거든요. 자, 근데 이 질산은은 이온화가 되면은 은 이온과 NO3- 질산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수용액 안에는 두 가지의 이온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구리 금속판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떤 반응의 화학 반응의 여부를 좀 생각할 때는요. 예를 들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없는지를 보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용액의 색깔이 변한다거나 금속판의 질량이 변한다거나 이런 식의 현상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 표면에 뭐가 석출돼? 하얀색 은이 석출돼. 그리고 수용액의 색깔이 무슨 색으로 바뀌어? 푸른색으로 바뀌어.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은이 이온 상태였다가 금속판에 가서 달라붙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푸른색으로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구리가 이온이 돼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구리는 참 특이한 녀석입니다. 금속 상태에서는 붉은색인데 이온이 되면 푸른색으로 바뀌죠. 그죠? 그 말은 지금 현재 구리와 은이 반응하고 있구나. 맞죠? 그러면은 화학 반응식을 적을 때 은이 이온 상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리랑 반응을 하거든. 근데 구리는 나중에 뭐로 바뀌어? 이가 양이온으로 바뀌는 거지. 그런데 은은 석출됐다 그랬으니까 금속으로 바뀌는 거죠. 좋아 좋아. 그러면 구리가 하나당 2개씩 전자를 내놓으니까 은은 하나씩 전자를 갖는다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2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2개의 은이온과 구리가 하나 반응해서 구리 이온 하나와 2개의 은을 석출하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렇게 반응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원자량은 구리보다 은이 크다. 뭔 얘기야? 무겁다는 이야기죠. 이것까지 이제 알려준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반응이 진행될수록 수용액에 있는 총 이온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때 원래부터 있던 요 질산 이온은 반응에 참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런 이온들을 뭐라 부르죠? 구경만 한다 해서 구경군 이온이죠. 얘는 개수가 변함이 없을 겁니다. 대신에 구리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은이 2개씩 줄어들죠. 그러면 수용액 속에 있는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됩니까? 감소. 되나요? 그러면 두 번째, 구리금속판의 질량은? 구리금속판의 질량은? 증가. 왜? 구리가 하나 빠져나갈 때마다 은이 2개씩 달라붙잖아요. 근데 원자량을 보면 구리보다 은이 더 무겁다고. 그러면은 구리가 하나 빠져나오는데 더 무거운 은이 2개씩 달라붙으면은 금속판의 질량은 증가해버리겠지. 세 번째, 수용액의 밀도는요? 수용액의 밀도는 감소가 되겠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구리이온, 은이온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지고 수용액 전체 부피는 크게 변함이 없죠. 대신에 원래 무거웠던 은이온이 들어가 있다가 가벼운 구리이온으로 대체가 되니까 수용액 자체의 질량이 감소를 해버리겠죠. 그러면 당연히 수용액의 전체 밀도도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반응을 우리가 탐구자로 살펴보기에 있는 내용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요. 됐나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에 의한 여러 가지 산화환원 반응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 쭉 읽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페이지 157쪽의 아래쪽 사이언스 디저트에 나와 있는 금속의 반응성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여기 부분과 할로젠의 반응성부터 다음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 꼭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